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광양은 학생 집단 감염이 있었던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전역이 전국에서 9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섬 생태계 보존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스카이큐브의 이용객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우리나라에서는 9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 도산 윤손도가 직접 조성한 정원이 있는 보길도, 우리나라 최대 난대수목원 등 완도군은 다양한 생태계 자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65개의 크고 작은 섬이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완도군의 장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 생물권 보존지역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입니다. 완도군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은 국가지정 보호구역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와 행위 제한이 없으면서도 완도군의 국지적 이상을 높이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강화됨에 따라 완도군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 산업이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도 생물권 보존지역은 소완도와 청산도, 보길도 등을 중심으로 3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도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주민 설명회와 함께 전략회의를 통해 유네스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물권 보존지역 선정을 통해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치유 산업과 연계한 보존과 개발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생태관광 활성화로 인한 주민 소득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만의 생물권 보존지역 브랜드 로고를 개발하고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신안 다도해, 순천에 이어 9번째로 생물권 보존지역에 선정된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에 또 다른 날개가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는 한때 적자 누적 때문에 난항을 겪던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가 인수한 뒤로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오가는 무인궤도 택시 스카이큐브. 지난 2014년에 개통한 뒤 포스코 자회사가 운영을 맡았지만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용객이 연간 100만 명에 이를 거란 전망과 달리 연평균 30만여 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천시는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직접 운영에 나선 결과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월부터 8월 사이에 7만 2천여 명이 이용했는데 포스코 자회사가 운영했던 기간의 평균 이용률보다 2.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스카이큐브 이용객 증가에 대해 순천시는 우선 통합발권제의 도입이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스카이큐브 운영 주체가 순천시로 바뀌면서 통합 발권을 도입해 실제로 요금이 2,000원 정도 더 저렴해졌습니다.
스카이큐브와 함께 갈대 습지를 둘러볼 수 있는 구간도 열차가 운행되면서 볼거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스카이큐브의 평균 탑승률은 12.7%로 순천시는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 순천만 국가정원의 명성에 걸맞게 스카이큐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추가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과 2023 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한 홍보방을 강구하고 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성수기에 접어든 스카이큐브. 그렇다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생각은 어떨까? 보시는 것과 같이 평일임에도 스카이큐브를 타기 위해 방문하는 관람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 또한 신선한 체험거리에 만족감을 내보이면서도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있다는 거는 인터넷 통해 배워봤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순천에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정말 외국 사람들까지 모셔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치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저 앞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이걸 타러 나와가지고 다시 표를 끊으러 나갔다 왔어요. 코로나19의 여파와 관광산업의 위기 속에 성패의 기로에 놓인 스카이큐브. 누적된 적자를 극복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상 방안이 담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발전 사업의 전력 개통 확보를 위한 설비 구축도 시작된 만큼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양에서 다른 학교 중학생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 287번 확진자는 22일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양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학교에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교사와 학생 등 32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또 확진 학생의 동생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하루 동안 전교생 등교를 중지하기로 하고 가족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 전수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추석 연휴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양사와 섬진강, 보성녹차 등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4곳과 순천역 등에서 임시 선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33,345건을 검사했으며 8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서울이나 경기 등 타 지역 확진자였고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발생한 범죄 신고가 지난해보다는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은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접수된 하루 평균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259건에서 올해에는 251건으로 줄었고 비교적 큰 사건 또 큰 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경찰은 강진에서 주차된 차를 타고 달아난 운전자와 순천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절도범을 붙잡았고 장성에서는 추석 음식을 장만하다가 다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광양으로 들어온 차량이 9,000대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지난 18일부터 22일 낮 12시까지 광양 IC 등 4개의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 광양으로 들어온 차량은 89,605대입니다. 7만 3천여 대가 진입했던 지난 설 연휴보다 18% 늘어났습니다. 광양시는 설 연휴 기간 하루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에서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가 온 남성을 119 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로 살려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고흥소방서 과역 119 안전센터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서며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60대 남성 A씨를 확인하고 즉시 가슴 압박과 심장 전기 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3분 만에 A씨의 의식과 호흡, 맥박이 돌아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A씨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기후위기에 즉각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4일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재난이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는 9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척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경영을 멈추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할 것과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흥압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법 체류자가 확인돼 해경이 검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고흥 외나로도 해상에서 통발 조업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 조사 결과 어선에는 제출된 명부와는 다르게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탑승해 있었고 체류 지역이 제주도로 확인돼 근무지 무단 이탈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허가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근무자와 고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흥군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지역 인물인 목일신 선생의 작품과 나로 우주센터의 첨단 산업을 활용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특히 주민 중심 공동체인 문화모템과 문화도시센터가 협업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고흥군은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6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통합청사 기공식을 다음 달 18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13,150제곱미터 규모의 통합청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청사에는 주민이 전남도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스마트 민원실이 마련되고 대강당과 북카페, 다목적 전시실 등이 확충됩니다. 여수시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1개국의 156개 회원도시와 유엔 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이 공유됩니다.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는 오는 29일부터 3일 동안 대면과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며 여수 지역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관광과 문화 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마케팅 사업 종합기획과 지역 관광진흥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과 모바일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정책기획연구팀과 문화예술지원팀까지 4개 팀 20명으로 조직을 확장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의 모든 시내버스에 무인 방역기가 설치됩니다. 여수시는 9,500여만 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시내버스 180대에 방역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인 방역기는 승객이 없는 차고지와 회차 지점에서 소독약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방역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전남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